네, 목요일입니다. 시장의 강자와 함께 할게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그래도 잘 가다가 네네. 시장이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예. 오히려 조정 줄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모아 가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항상 꾸준한 관점이시네요. 예.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포인트에서 네. 2250포인트의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에서 700 사이에서 지금 현재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비록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뭐 JP 모건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CEO들이 다들 내년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 뭐 세계은행 총재라든가 아니면 IMF 총재라든가 내년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다 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 이들이 단 한 번도 지수를 정확하게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코스피라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경제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코스피나 코스닥 보게 되면 지표를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여 준다는 거죠. 그다음 10월 달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바로 내년 3, 4월 달에 실물 경기가 실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미리 선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가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월봉으로 좀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항상 지수라는 건 우상향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 보게 되면 물론 IMF라든가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 대란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조금씩 조정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도 지금 62평까지 현재 월봉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가 진짜 PBR상 봤을 때 전체적으로 2,550포인트가 정확한 PBR 1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1배 수준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거고 항상 시장은 PBR 1배 수준 이하일 때는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리든 바로 상승하든 항상 1배 이상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우려스럽게 볼 게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에 보니까 아마존의 제프가 뭐 시장에 대해서 안 좋다, 내년에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우리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뭐 그런 유명인들이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지수가 한참 조정받고 이런저런 안 좋은 악재가 실질적으로 터지고 난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만들고 추세적인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대응할 최선호주 그룹 보면서 저희가 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범의 강한 섹터, 내일장 강자 섹터로 원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일 크게 움직인 쪽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전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보신 것처럼 오늘 폴란드 관련된 수주 얘기가 좀 나왔고, 한수원에서 뭐 2주 뒤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거의, 한국 시장을 먹여 살리는 게 폴란드가 아닌가. 예. 뭐, K2부터 시작해서 K9까지, 거기다 다연장 로켓까지 해서 엄청나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전까지 한국 기술
한국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원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달 체코에서, 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1기 건설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지금 한수원에서 내년 말까지, 11월 말이죠. 1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1월 달까지 보게 되면 원전 관련된 수혜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테마를 안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지금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가격적으로 좀 덜 부각받은 쪽을 볼까요? 아니면 좀 주가를 지켜주는 쪽, 급등하고 있는 쪽을 좀 더 따라가도 될까요? 어차피 시장 자체가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그걸 따지지 않는 분위기예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강하게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카카오 문제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크게 점상으로 갔던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뭐 G2 파워가 1등 종목으로서 강하게 상한가를 갔지만 네. 이런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그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하든 투심이 약해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강한 종목이 좋다. 특히 차트 모양보다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만 잘 형성되어 준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 좋은 시장에 있어서 뭐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크게 영향받지 않고 나홀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익 만드는 데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도련님께서 내일쯤 기대감이 꺼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음을 주셨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순환매가 네네.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댓글코만이었습니다. 어제도 오전장은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이었고 네. 점심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뭐 넉다운된 시장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예.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는 물량이 조금만 나오면 이제 픽픽 쓰러지는 종목들이 막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다면 막판에 그래도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좀 들어와줬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발전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 또한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산업의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강한 쪽을 눈여겨보자. 급등하는 쪽도 긍정적인 관점을 고수해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해드렸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참고해보시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토픽을 꼽아드리기 전에 리뷰 잠깐 들어보고 할게요. 네오이뮨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소개해 주신 이후로 비교적 네. 좀 견조하게 바닥을 잘 다지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쉬웠던 건 네오이뮨텍이 어제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는데 네. 소위 얘기해서 수급만 좀 받쳐줬다면 강한 상승 흐름도 좀 나와줬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한데 주가라는 건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눌림목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항상 주가라는 거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면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면 조정받고 추세가 중요한 거죠.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네오이뮨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전환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 세계 암 관련된 3대 학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SITC죠. 면역 항암제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네오이뮨텍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임상 실험이라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온 부분들, 연구 개발하면서 나온 데이터 부분들을 매년 꾸준하게 참석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T 세포를 이용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꺾인 것도 아니고 오늘 음봉을 좀 보여주면 마이너스 4.4%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다는 건 추세적인 이탈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양봉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네오 이문텍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네오이문텍, 삼성 바이오로직스 둘 다 수익 중이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좀 더 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시장 전략으로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원전주 안에서는 강자를 바라보자라고 또 알려주셨는데 과연 그 안에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꼽아 오셨을지 내일의 강자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G2파워 가져오셨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 아닙니까, 매니저님?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또 제가 상한가 간 종목을 들고 나오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렇게 다 올라온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라고 이걸 들고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등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소위 얘기해서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G2파워, 한신기계, 뭐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이면 다운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G2파워가 오늘 상한가 같지만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G2파워를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한 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한가로 날아다닙니다. 네, 상한가로.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당시에 8월 달에 상한가로 점상으로 날아갔던 이유가 뭐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수주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었죠. 자, 그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가 이제는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도 한번 큰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 왜? 과거에도 8월 달에도 이집트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상한가를 3번이나 갔으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보면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문이라는 게 있고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과 저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뭐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도 항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A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A와 같은 패턴을 또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소위 얘기해서 사람의 지문과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G2파워도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어설프게 반등 주는 원전 관련주를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나 올라갑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해주는 종목을 따뜻하게 두 손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근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도 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뭐 저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그렇고 뭐 투심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좀 올라가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갭 상승을 너무 크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는 마시고 만에 하나 보합까지 조금 내려오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응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1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7,500원에서 7,700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800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종목 G2파워 1등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지 목표가 10,000원에 손절가 6,800원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좀 털어내 버리고 주식 고수로 양성될 시간입니다. 고인스타 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볼게요. 네, 오늘 올라온 특징주 10가지입니다. 오늘 카카오 하락을 비롯해서 개별 이슈들이 나오는 양지사라던가 공구음원 등 올라왔고요. 또 시장 강자로 꼽아드렸던 원전 섹터 안에서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주인 G2파워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도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지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강세,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뭐 품절주 영향으로 주가가 들썩인다고 하죠. 양지사는 그렇죠.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양지사는 이제 그만 올라가야죠. 예,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인데 다시 다이어리나 열심히 만들어야죠. 이제 또 11월대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주주 우호 지분이 90% 가까이 됩니다. 90% 넘지는 않는데 너무하다는 거죠. 너무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최대 주주가 이거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매년 꾸준합니다. 그냥 뭐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좀 영업이익이 좀 잘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지사도 제가 항상 양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는 어차피 시장에 빠질 때마다 움직여주는 종목이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양지사 처음에 상장할 때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매수해보자라는 관점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잘 상승 탄력이 좋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 흐름이 그 몇 년 전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그런 성격을 가지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는 좀 스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스탑이라고 좀 말씀드리냐면 네. 동사의 어떤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이제 재무 상태가 좀 건전하다는 부분들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나 양지사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매도할 시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또 오르는 종목이 적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양봉과 음봉 좀 크기도 좀 큰 종목이라 언제 빠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지사는 조금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라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봤고요.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저희가 또 다른 테마주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요. 윙이푸드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40%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내일 월급 빼고 다 오르죠. 윙이푸드의 주가는 내일 오를까요? 자, 윙이푸드는 아시다시피 본사가 홍콩에 있어요. 홍콩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적으로 해서 육가공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발표하는 내용 보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매번 내려가고 있어요, 추세가.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잠깐 반짝 2018년도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 움직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동안 국내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이 소위 얘기해서 먹튀 회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도 믿을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검증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윙이푸드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실적만 보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객관성이 얼마나 보여줄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 회사들을 매매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 중에 잘 되신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분식회계라든가 알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고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윙이푸드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성을 가지기에는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윙이푸드 회사 방문해가지고 재무 상태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거래소도 어떻게 못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늦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3분기 실적 발표하려면요 한 내년 초반 정도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회사들에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윙이푸드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탑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파생해서 다른 국내 기업 관련주를 여쭤볼게요.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도 오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꿈틀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뭐 치킨 좋아하시나요? 아, 치킨 좋아합니다. 네,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은 닭고기와 같은 육계 관련주들의 반사이익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뭐 반사이익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국내에 있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육가공 업체를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곡물 관련 주들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또 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준 게 아무래도 2월 말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곡물 수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러시아와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 일단 지금 당장은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주나 육계 관련주도 꿈틀댈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스탑을 외칠 줄 아는 박수범 매니저님 믿음이 갑니다라고 하십니다. 예. 네, 많이 믿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훈훈한 칭찬과 함께 테마주 하나 봤고요. 저희가 K2차전 지주도 좀 짚어봐야겠죠. 이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익 PN이죠. 너도 나도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 그래도 뭐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원익 PN이가 오늘장에 20% 넘게 올라갈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뭔가 따라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오늘 원익 PN이가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성격이 많이 변했다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 사람도 성격이 이제 3살 버는 8까지 간다고 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차트라는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평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성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고 오늘 거래량만 하더라도 360만 주입니다. 자, 동사가 지금 상장 주수가 1,480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360만 주라면 상당히 많이 좀 형성이 된 부분들이고 동사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21.8%나 급등을 하긴 했었고 오늘 4.5%로 마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종목들 보면요. 독특한 게 거래량만 받쳐주면 당일날, 그러니까 전날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 하더라도 일봉상 어떻게 보면 이제 영망치 형태의 흐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망치 형태가 나오면은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갭을 띄워서 다음날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분석하다 보면 그 정도로 거래량이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원익 PNE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거래량이 잘 형성되고 있고 추세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익 PNE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믿어볼 거는 2차 전지 섹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안에서 폐배터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좀 많이 오르잖아요. 원익 PNE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에 이런 훈풍이 좀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일 하이텍이 국내에서는 상당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세비캠이 최근에 크게 급등했다, 최근에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행보를 하고 있죠. 네. 잠깐 세비캠을 잠깐 보면요. 자,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좀 약간 보면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행보 구간이 좀 끝 무렵에 오면, 하나의 상승 파동이, 거의 계단식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세비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보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동사 또한 보게 되면 세비컴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9만 원에서 16만 9천 원까지 크게 오른 이후에
현재는 좀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추세 이탈 신호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도 보면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한다는 건 다시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횡보하면은 그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다시 상승 추세를 잡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동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성인 하이텍이나 세비캠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는 보유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폐배터리 관련주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또 추세도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좀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은 쭉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매도 상위로 또 잡히더라고요. 오늘 9만 원 선을 또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흘러내리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다운될 수 있다. 뭐 올해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근데 주가가 보면 너무 많이 조정받았어요. 너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 되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일 연속입니다. 14일 연속이고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매도할 수 있죠. 중간에 매도할 수 있고 지금 1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거 물론 숏커버링 물량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PC였죠. 퍼스널 컴퓨터가 얼마나 판매가 잘 되냐에 따라서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뭐 엘피다라든가 그리고 뭐 대만의 난야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좀 완력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인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또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에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 수율이 점점 그렇게 변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그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또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도 자동차는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품목이 많이 판매가 되어야지 반도체 시장이 좋고 안 좋고가 확실했지만 지금은 반도체의 활용도가 상당히 넓어졌고 품목도 많아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데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거꾸로 됐네요. 네. 자,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너무 그 부분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요. 뭐 내려왔잖아요. 잘 추세해가지고 꺾인 것도 아닙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고 거래량도 잘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잘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항상 추세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건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 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받은 부분들은 우리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매수하고자 했지만 SK하이닉스가 단기 상승이 강해서 좀 주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SK하이닉스 체리피킹으로 매수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3분기 일단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저점이지만 또 턴어라운드는 아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주 사이클의 어디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하단을 좀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열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그동안 예. 이 보세요 지금 차트 보면요. 네.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빠졌나요? 네, 너무 많이 빠졌죠. 예. 동사가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13만 원 뭐 1, 2월 달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9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9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탄력성은 좀 있습니다. 뭐 동사 또한 메모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되나 법인이 있어요.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법인이 있는데 그 자회사를 통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서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장 증설이라든가 캐파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해 1, 2분기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어땠나요? 계속 내려왔어요. 서프라이즈 네. 실적이 나온데도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또 내려간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그 내용들은 충분히 주가에는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닉스 뭐 실적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내일장 강하게 또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전략 꾸려 나가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해봤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매일경제 1층으로 찾아오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찾아오실 때는 유튜브에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8시입니다. 8시니까 너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사이트로도 접속하시면 라이브로도 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고 지금 시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좋은 이유 방송이 짧다 보니까 다 얘기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종목 그 옥구술과 같은 종목을 하나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강자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